집 한 채 못 해주는 주제에 그 어머니, 말 한마디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뺨을 쳤죠. 좀더 먹어. 손실이다 순간 이거죠. 공기가 멎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그날 우리 집한채 이후 못 해주는 주제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이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건 자존심이 아니라 양심이었죠. 그리고 그 끝에서 한 어머니의 침묵이 세상을 울립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이야기가 세상을 당신의 가슴을 멈추게 할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옥입니다. 올해 58이고요. 서울 변두리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뼈를 우려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25년째 같은 시간,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커다란 솥에서 뽀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면 그제야 하루가 시작된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식당은 그리 크지 않아요. 테이블 6개에 의자 20개. 낡은 간판에는 선옥인의 국밥집이라고 적혀 있죠. 페인트가 벗겨져서 글씨가 흐릿해졌지만 바꿀 생각은 없어요. 이 간판을 보고 찾아오는 단골들이 있거든요. 사장님, 오늘도 국물 맛이 끝내주네요. 단골 할아버지가 빈 그릇을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릇을 받았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냥 정성껏 끓인 국물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좀 다른 손님들도 와요. 젊은 사람들이 식당을 둘러보더니 수군거리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데서도 밥을 먹어? 위생이나 괜찮나?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웃어 넘겨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배운 게 없어서 말솜씨도 없고 그냥 묵묵히 일만 하는 게 제 방식이니까요. 오늘도 그런 하루였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질 무렵 며느리 가영이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걸 보니 병원에서 바로 온 모양이에요. 신경과 의사거든요. 가영이는 식당 안을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손님들한테 이런 허름한 식당 이미지 안 좋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국자를 천천히 저을 뿐이었죠. 가영이는 계속 말했어요. 현수 오빠 승진도 앞두고 있는데 혹시 회사 사람들이 여기 알게 되면 어떡해요? 아들 현수는 건설회사에서 대리로 일해요. 곧 과장 승진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영이는 늘 걱정이에요. 시어머니가 국밥집을 한다는 게 남편 승진에 방해가 될까 봐요. 어머니, 정말 다른 일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가영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깔끔하게 화장한 얼굴, 정갈한 옷차림. 제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가영아, 이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하지만 어머니, 괜찮다. 신경 쓰지 마. 저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참을만 했어요. 25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요. 가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어요. 뒤돌아서는 그 아이의 어깨가 축 처져 보였어요.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정말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거든요. 해가 지고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저는 홀로 식당 정리를 했어요.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내일 쓸 재료를 준비하는 거죠.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문득 옆가게 춘자 언니가 들어왔어요. 선우가 오늘 며느리 왔더라. 응, 잠깐 들렀다 갔어. 또 식당 일로 뭐라고 했지? 춘자 언니는 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20년 넘게 이웃해서 지내다 보니 눈빛만 봐도 알거든요. 그냥 걱정되나 봐. 에이, 그 애가 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식당 일궈왔는데. 춘자 언니 말이 맞아요. 남편 죽고 혼자 아들 키우면서 이 식당으로 살아왔거든요. 현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모든 게 이 조그만 식당에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가영이 마음도 이해해요. 의사인 자기 남편이 국밥집 아들이라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죠. 병원에서 동료들 만날 때도 그렇고요. 선우가 너무 위축되지 마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춘자 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지만 마음 한편이 서늘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게 없을까요?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맞는 걸까요?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뼈를 우릴 거예요. 그리고 단골 할아버지가 와서 국물 맛을 칭찬해 주실 거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하루를 반복할 수 있을까요? 가영이의 걱정 어린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혹시 정말 제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오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가영이가 다시 왔어요. 어제와는 달리 밝은 표정이었어요. 뭔가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가영아. 어서 와라. 저는 물기를 닦으며 가영이를 맞았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걸 보니 특별한 일이 있나 봐요. 어머니, 좋은 제안이 있어서 왔어요. 가영이는 의자에 앉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 뭔가 계획적인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 들어보기로 했어요. 뭔데?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사돈댁 식사 모시려고 해요. 사돈댁이라니. 가영이 부모님 말이에요. 가영이 아버지는 대학교 교수시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다가 은퇴하셨죠. 현수랑 가영이 결혼할 때 몇 번 뵈었는데 참 점잖으신 분들이었어요. 갑자기 왜? 현수 오빠 승진 얘기도 나눠보고 앞으로 계획도 상의하고 싶어서요. 가영이의 목소리에 의도가 스며 있었어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아마 제1 국밥집 일도 화제에 오를 것 같았어요. 그래, 언제? 이번 토요일 저녁 어떠세요? 토요일이면 사흘 후에요. 갑작스럽긴 하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어요. 아들 일이니까요. 알겠다. 그때 가영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국 하나 끓여갈까? 제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평소 가족 모임 때마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제가 끓인 미역국이나 갈비탕을 가져가면 다들 맛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사돈댁 어머니께서 제 손맛을 좋아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가영이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그냥 오세요, 어머니. 음식은 제가 준비할게요. 순간 멈칫했어요. 가영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뭔가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내가 뭔가 하나 해가면 좋을 텐데.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는 편하게 오시기만 하세요. 가영이가 제 말을 가로막았어요. 웃고는 있지만 거절의 의미가 분명했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렇게 하자. 네, 어머니. 그럼 토요일 오후 6시에 오세요. 가영이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평소보다 빨리 나가는 것 같았어요. 뭔가 할 말을 다 한 것처럼요. 가영아. 문 앞에서 가영이가 돌아봤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네, 어머니. 고마워요. 가영이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서 있었어요. 묘한 기분이었어요. 뭔가 거리감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평소 같으면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최고예요라고 했을 텐데요. 오늘은 달랐어요. 마치 제가 끼어들면 안 되는 자리라는 느낌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국밥을 내주고 밥도 퍼주면서 일했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사장님,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요? 단골 아저씨가 물었어요. 평소 제가 말수가 적긴 하지만 오늘은 유독 더 그랬나 봐요. 아, 그냥 좀 피곤해서요. 요즘 장사 잘 되죠? 그냥 그저 그래요. 사실 요즘 손님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식당들 때문인지 아니면 이 동네 자체가 변해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깔끔한 식당을 선호하니까요. 오후가 되자 춘자 언니가 들어왔어요. 선호가 오늘 며느리 또 왔다며? 응, 토요일에 사돈댁 식사 모신다고. 그래, 좋은 일이네. 뭐 해갈 거야? 가영이가 다 준비한다고 해서. 춘자 언니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평소 같으면 내가 뭔가 해간다고 했을 텐데. 나도 그렇게 말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 춘자 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혹시 그 아이가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닐까? 부담? 내 음식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한 음식이 초라해 보일까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가영이도 새댁이니까 시어머니 앞에서 실력을 보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 현수가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른 모양이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수야. 밥 먹었니? 아직이요. 국밥 하나 주세요. 현수가 평소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따뜻한 국밥을 끓여서 내주었어요. 현수는 후후 불며 국물을 떠먹었어요. 어머니, 토요일 일 들으셨죠? 응, 가영이가 얘기했다. 사돈댁이 오래간만에 오시는 거라 가영이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현수의 말에서 가영이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들이니까 아내 편을 드는 게 당연하죠. 그래, 가영이가 음식도 다 준비한다고 하더라. 네, 어머니는 편하게 오시기만 하시면 돼요. 현수도 가영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부부가 미리 상의한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현수가 밥을 다 먹고 나간 후 저는 홀로 식당을 정리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자꾸 토요일 일이 생각났어요. 사돈댁과의 식사 자리에서 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국밥집 일 앞으로의 계획, 그런 것들 말이에요. 가영이가 부모님께 뭐라고 말할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음식을 해가면 안 되는 걸까요? 평소 같으면 당연히 해갔을 텐데요. 가영이의 거절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제 음식이 사돈댁 분들께 부담이 될까요? 아니면 가영이가 정말 부담스러워하는 걸까요?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이번 토요일이 그냥 평범한 식사 자리가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오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제가 있을 것 같았어요. 김선옥이라는 국밥집을 하는 시어머니가 말이에요. 토요일 오후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평소 입던 검은색 바지에 흰 블라우스를 꺼내봤다가 다시 넣었어요. 너무 평범해 보였거든요. 결국 작년에 현수 결혼식 때 입었던 진회색 원피스를 꺼냈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매만져 봤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앞치마 두른 모습에 익숙해서 그런가 봐요. 머리도 미용실에서 새로 했어요. 아침에 일찍 가서 파마를 살짝 했거든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그래도 사돈댁을 뵈러 가는 자리니까 정성을 들여야죠. 가영이네 아파트는 강남에 있었어요.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갔어요. 역에서 나와 높은 건물들을 올려다보니 괜히 주눅이 들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15층을 눌렀어요.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장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불안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르자 가영이가 나왔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그래, 일찍 왔나? 아니에요. 딱 맞춰 오셨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입이 벌어졌어요. 넓은 공간에 고급스러운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고 장식장에는 와인잔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사돈댁 어머니께서 일어나 인사하셨어요. 단정한 회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어요. 품위가 있으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죠. 안녕하세요. 멀리서 와주셨네요. 아니에요. 오랜만에 뵈어서 반가워요. 사돈댁 아버지께서도 인사하셨어요. 역시 정장 차림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평소 학생들을 가르치셔서 그런가 봐요. 자,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가영이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너무 푹신해서 몸이 깊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현수는 어디 갔지? 화장실에서 나올 거예요. 마침 현수가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말끔하게 차려입었더라고요.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집이 참 좋구나. 가영이가 잘 꾸몄어요. 현수가 아내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가영이도 수줍게 웃었고요. 보기 좋은 부부였어요. 차 드릴까요? 가영이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마셔야 긴장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가영이가 예쁜 찻잔에 차를 따라왔어요. 향이 좋았어요. 평소 보리차만 마시던 저에게는 새로운 맛이었죠. 아버님께서는 요즘도 바쁘시죠? 현수가 사돈 어르신께 물었어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은퇴했지만 가끔 특강하러 나가거든요. 대학 교수셨다고 들었어요. 문학 전공이었어요. 지금은 여유롭게 지내고 있죠. 문학 교수라니. 저는 책도 제대로 못 읽는데요. 괜히 움츠러들었어요. 그때 가영이가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국밥집 하세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차를 들고 있던 손을 살짝 떨었어요. 아, 그러세요? 사돈댁 어머니께서 관심 있다는 듯이 물으셨어요. 표정은 따뜻했지만 왠지 어색했어요. 네, 오래 해왔어요. 제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요즘에도 그런 식당이 남아있다니 정겹네요. 사돈댁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지만 저에게는 다르게 들렸어요. 그런 식당이라는 표현이 가슴에 꽂혔어요.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들렸거든요. 네, 단골 손님들이 많이 와주세요. 저는 최대한 밝게 말했어요. 하지만 손끝이 계속 떨렸어요. 찻잔을 놓을 때 살짝 소리가 났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곳 잘 안 가죠? 사돈댁 어머니께서 물으셨어요.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지만 뭔가 탐색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힘드시겠어요. 직접 하시면 괜찮아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질문은 계속됐어요. 현수 아버님은 어떤 일 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아, 죄송해요. 오래전 일이에요.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어요. 가영이가 급히 화제를 바꿨어요. 현수 오빠 승진 이야기 들으셨죠? 네, 축하해요. 사돈댁 분들이 밝게 웃으셨어요. 분위기가 다시 좋아졌어요. 과장되면 좀 안정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어요. 현수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충격이었어요. 어머니도 이제 좀 편해지시겠어요. 사돈댁 아버지께서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서 멍하니 바라봤어요. 현수가 안정되면 어머님도 힘든 일 그만하시고 쉬실 수 있을 테니까요. 아, 그런 뜻이었어요. 아들이 승진하면 제가 일을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였어요. 아직은 제가 말하려는데 가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순간 놀랐어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영이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가영아. 그죠, 어머니? 가영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제가 맞장구 쳐주길 바라는 거였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에 걸렸고 진실을 말하자니 가영이가 난처해질 것 같았어요. 글쎄요. 모호하게 대답했어요. 가영이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그런데 국밥집도 나름 가치가 있죠. 사돈댁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위로하려는 의도였지만 오히려 더 상처가 됐어요. 예전에는 그런 곳이 정말 많았는데 요즘은 다 없어지고 있어요. 네, 시대가 변했죠. 제가 작게 대답했어요.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하실 수는 없잖아요. 사돈댁 아버지께서 현실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가영이가 동조했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제가 일을 그만두길 바라고 있었거든요. 음식 준비됐으니 식탁으로 가실까요? 가영이가 분위기를 바꿨어요. 모두 일어서서 식탁으로 이동했어요. 식탁에는 정말 근사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양식 요리들이었어요. 저는 포크와 나이프를 보며 잠시 당황했어요. 어떻게 쓰는지 잘 몰랐거든요. 가영이가 요리를 참 잘해요. 사돈댁 어머니께서 칭찬하셨어요. 가영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저도 칭찬했어요. 정말 예쁘게 차려놨더라고요. 제가 해가겠다던 국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식사하는 동안 계속 어색했어요. 포크질도 서툴렀고 대화에도 잘 끼지 못했어요. 모두가 문화나 예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선옥 어머님은 평소에 뭐 하시며 지내세요? 사돈댁 어머니께서 물으셨어요. 친근감을 표현하려는 것 같았지만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식당 일만 해요. 취미나 여가 활동은 없으세요? 시간이 없어서요. 아, 그렇구나. 더 이상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제 답변이 너무 단조로웠나 봐요. 식사가 끝날 무렵 사돈댁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현수 승진하면 정말 좋겠어요. 가정도 안정되고. 네, 감사해요. 현수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또 충격이었어요. 어머님도 이제 손 놓으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마치 이미 결정된 일처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녁 내내 저는 투명 인간 같았어요. 아무도 제 의견을 묻지 않았고 모든 게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았어요. 가영이의 거짓말도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일 그만둘 생각이 있다고 왜 말한 걸까요? 늦은 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오늘 아침에 정성 들여 꾸민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진회색 원피스를 벗으며 한숨이 나왔어요. 오늘 하루가 꿈 같았어요. 아니, 악몽 같았다고 해야 맞을까요? 모든 사람이 제가 사라지길 바라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자리 정리를 할 때였어요. 저는 일어나서 빈 접시들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평소 습관이었거든요.
집에서든 어디서든 설거지는 제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가영이가 말렸지만 저는 이미 손을 뻗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못하면 너무 민망할 것 같았거든요. 괜찮다. 내가 도와줄게. 저는 테이블 위 와인잔들을 조심스럽게 모으기 시작했어요. 평소 쓰던 것과는 다른 모양이었어요. 목이 길고 잔 부분이 넓었죠. 들어본 적 없는 모양이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잠시 망설였어요. 그때였어요. 잔 하나를 들어 올리려는데 손이 미끄러졌어요. 아마 긴장해서 손에 땀이 났나 봐요. 쨍그랑. 크리스털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투명한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어요.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사돈댁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으셨고 사돈댁 어머니는 차를 마시던 손을 멈추셨어요. 현수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 미안해요. 저는 급히 무릎을 꿇고 파편을 주우려고 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때 가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체면 좀 지켜주세요, 어머니. 순간 모든 게 멈췄어요. 가영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 조심스럽게 말하던 가영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가영이를 바라봤어요. 가영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눈빛에는 분명한 분노가 있었어요. 가영아. 그 순간이었어요. 찰칵. 가영이의 손이 제 뺨을 때렸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따끔한 아픔보다는 충격이 더 컸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돈댁 분들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셨어요. 현수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 뺨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훨씬 컸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사돈댁 앞에서 맞았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가영아, 뭐 하는 거야? 현수가 뒤늦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어요. 가영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때려진 뺨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런 자리에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어머니, 현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위로받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다. 내가 실수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을 계속 주웠어요. 손이 떨려서 작은 조각 하나하나 모으는 게 쉽지 않았어요. 선옥 어머님, 사돈댁 어머니께서 일어나셨어요. 뭔가 말씀하려는 것 같았지만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사돈댁 분들께 고개를 숙였어요. 와인잔을 깨뜨린 것도 죄송하고 이런 추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도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돈댁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 어색함이 묻어났어요. 이런 상황이 불편하신 게 분명했어요. 가영이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청소용품을 가져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아까 전에 분노는 사라지고 당황한 표정만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 비켜주세요. 가영이가 쓸고 닦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비켜섰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돈댁 아버지께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어요. 예정보다 빨리 가시는 거였어요. 이런 불편한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보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네,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현수가 인사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사돈댁 분들이 나가시고 나서 거실에는 저희 세 명만 남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 뺨을 바라보며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괜찮다.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가영이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어요. 괜찮다고 했잖니.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늦었으니까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현수가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집에 가겠다. 그래도 괜찮다고 했잖아. 저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가영이와 현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뺨이 아직도 화끈거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뺨에 손자국이 났나 하고 핸드폰 카메라로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았어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요. 사돈댁 앞에서 당한 모욕이 너무 컸어요. 집에 도착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어요. 아직도 뺨이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오늘 일이 떠올랐어요. 가영이의 차갑던 눈빛, 사돈댁 분들의 어색한 표정, 바닥에 떨어진 와인잔 파편들. 다음 날부터 식당 일상이 달라졌어요.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어요.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줄었어요. 그냥 묵묵히 일만 했어요. 춘자 언니가 걱정하며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현수가 몇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가영이도 문자를 보냈지만 읽지 않았어요.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마다 식당 불빛이 일찍 꺼졌어요. 평소 같으면 밤늦게까지 정리를 했을 텐데 요즘은 해가 지면 바로 문을 닫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울 가게 앞을 지나쳤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하루하루 견디며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그날 밤도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어요. 그 후 며칠간 새벽이 되어도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5시 정각에 눈이 떠졌는데 요즘은 알람을 몇 번씩 미뤄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어요. 오늘도 그랬어요. 결국 6시가 되어서야 식당에 도착했어요. 1시간이나 늦은 시간이었죠. 평소보다 늦어진 하루 시작이 왠지 모르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커다란 솥에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에 올렸어요. 뼈를 넣고 불을 켰어요. 하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국자를 들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김이 올라오는 솥을 바라보다가 문득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국물을 저었을 텐데 오늘은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오래된 냄비 바닥에 새겨진 작은 글씨였어요. 오랫동안 써서 흐릿해졌지만 아직 읽을 수 있었어요. 사랑은 정성으로, 국은 시간으로. 가슴이 뜨끔했어요. 이 글씨를 본 지가 언제였을까요? 돌아가신 남편이 새겨놓은 거였어요. 25년 전 남편이 이 냄비를 사오던 날이 떠올랐어요.
당시 저희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고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일했어요. 돈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여보, 이거 봐. 남편이 새 냄비를 들고 와서는 바닥에 뭔가를 새기기 시작했어요. 작은 못으로 조심스럽게 글씨를 새겼어요. 뭐 하는 거야? 우리만의 표시야. 이 냄비로 끓인 음식은 다 맛있을 거야. 남편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 글귀를 새겼어요. 당시엔 그냥 남편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체면보다 따뜻한 게 중요하지.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젊었고 세상 물정도 잘 몰랐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냄비로 혼자 국밥집을 시작했어요. 현수를 키우기 위해서였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맛이 늘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겼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맛있다고 말해주셨어요. 그때마다 남편의 말이 떠올랐어요. 체면보다 따뜻한 게 중요하다는 말 말이에요. 냄비 바닥에 글씨를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거칠거칠한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25년 동안 수없이 우려낸 국물들이 생각났어요. 그 모든 국물에는 정성이 들어 있었어요. 현수를 위한 마음, 손님들을 위한 마음, 그리고 남편에 대한 그리움까지요. 가영이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체면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사돈댁 분들의 시선도요. 마치 제가 부끄러운 존재라는 듯한 눈빛들이요. 하지만 이 냄비는 달랐어요. 이 안에서 끓어오르는 국물들은 누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저는 다시 불을 켰어요. 이번엔 확실한 마음으로요. 가스 불꽃이 파랗게 올라왔어요. 그래, 난 내 방식대로 따뜻하게 살자.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확신이었어요. 국자로 천천히 저었어요. 뼈에서 우러나오는 하얀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올랐어요. 고소한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면이나 격식 따지지 않고 그냥 배고파서 오는 사람들이요. 그런 분들께는 이 국물이 최고의 음식이에요. 문득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잘하고 있어, 여보.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늘은 다를 거예요. 단골 할아버지가 와서 국물 맛을 칭찬해 주실 거고, 저는 웃으며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할 거예요. 가영이의 일은 가영이의 몫이에요. 저는 제 길을 가면 되는 거죠. 25년 동안 그렇게 해왔듯이요. 냄비 바닥의 글씨가 다시 선명하게 보였어요. 사랑은 정성으로, 국은 시간으로. 맞는 말이에요. 시간을 들여 정성껏 끓인 국물만큼 진실한 건 없어요. 그 후 사흘이 지났어요. 평소와 같은 오전이었어요. 단골 할아버지들이 와서 국밥을 드시고 저는 묵묵히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갈 무렵 낯선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계셨는데 평소 이 동네에서 보기 힘든 차림새였어요. 나이는 50 정도로 보였고 인상이 온화했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평소처럼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리에 앉지 않고 카운터 앞에 서 계셨어요. 혹시 여기 국밥집 사장님이 김선옥 씨 맞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를 아시는 분인가 싶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네, 맞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병원 병원장 박철민입니다. 명함을 건네주셨어요. 세종병원이라니 가영이가 일하는 병원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가영이 때문에 오신 건가 싶었거든요. 세종병원요? 네,
며느리분이 저희 병원에서 일하고 계시죠. 역시 가영이 때문이었어요. 그날 일로 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박 원장님께서 테이블에 앉으셨어요. 저는 보리차를 따라드렸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혹시 가영이가 무슨 잘못했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영이가 저 때문에 병원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아니에요, 전혀요. 가영 선생님은 저희 병원의 우수한 의사입니다.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 왜 오신 걸까요? 사실 지난주 토요일에 가영 선생님 집에서 뵀잖아요. 순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날 사돈댁이라고 생각했던 분들 중에 이분도 계셨구나. 저는 너무 긴장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나 봐요. 아, 그때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그날의 일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와인잔을 깨뜨리고 가영이한테 맞았던 일까지요. 죄송했어요, 그날에. 아니에요. 제가 오늘 찾아온 건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박 원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표정에 뭔가 진심이 느껴졌어요. 며느리한테 따뜻한 밥 얻어먹은 적이 없었는데 갑작스러운 말씀이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선생님 국밥 맛이 기억에 남더군요. 네. 저는 멍하니 반응했어요. 그날 저는 음식을 해가지도 못했는데요. 가영 선생님이 만든 음식도 정성스러웠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을 들으니 궁금해졌어요. 박 원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날 제가 나간 후에 가영이가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영 선생님이 어머님 국밥을 자랑하시더라고요. 정말 맛있다고 단골 손님들이 매일 찾아온다고요. 가영이가 그런 말을 했다니 의외였어요. 평소에는 부끄러워하기만 했는데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정말요? 네, 국밥 하나 주세요. 박 원장님이 웃으며 주문하셨어요. 저는 급히 일어나서 국밥을 끓였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였어요. 뜨거운 국밥을 내드리자 박 원장님이 한 숟가락 떠드셨어요. 표정을 보니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맛있네요. 이런 깊은 맛은 오랜 시간이 있어야 나오는 거죠. 감사합니다. 어떤 비법이 있나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끓이는 거죠. 박 원장님이 국밥을 다 드시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셨어요. 제목을 보니 직원식당 납품 제안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희 병원 직원식당에서 국류를 납품받고 싶어서요. 눈이 커졌어요. 납품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병원에서요? 네, 저희 병원에는 의사, 간호사, 직원들이 500명 정도 됩니다. 매일 점심시간에 식당을 이용하는데 국물 요리가 부족해서 고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작은 국밥집만, 규모는 상관없어요. 맛만 보장해 주시면 됩니다. 박 원장님이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계약 조건들이 적혀 있었는데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요? 매일 200인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미역국, 된장국, 갈비탕 이런 종류로요. 200인분이라니. 지금 식당에서 하루에 나가는 양보다 훨씬 많았어요. 혼자서는 힘들 것 같은데요. 직원을 2명 정도 고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에서 성금도 지원해 드릴 수 있고요. 박 원장님의 제안이 점점 구체적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아직 믿기지 않았어요. 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영 선생님 때문이기도 해요. 가영이 때문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가영 선생님이 그날 이후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싶었어요. 가영이도 후회하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정말로 맛있어요. 이런 집밥 같은 국물은 병원 직원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박 원장님이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일단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박 원장님이 나가신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제안서를 봤어요. 꿈 같은 일이었어요. 이런 큰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200인분을 매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뛰었어요. 새로운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영이도 이제 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냄비 바닥에 글씨가 다시 떠올랐어요. 사랑은 정성으로, 국은 시간으로. 맞아요. 규모가 커져도 정성만 잃지 않으면 될 거예요. 저녁이 되어 현수가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수야. 요즘 어떠세요? 괜찮다. 현수가 국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가영이가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요. 그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네요. 저는 제안서를 보여줬어요. 현수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병원에서 납품 제안이 왔다. 현수가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대단한 기회네요, 어머니.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순간 느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겠다고요. 박 원장님과의 계약을 맺은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200인분을 매일 준비한다는 게 생각보다 벅찼거든요. 춘자 언니와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을 고용했어요.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오전 10시까지 국을 끓이고 포장하는 작업을 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어요. 병원 직원 식당에 제 국이 들어간 첫날 박 원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직원들 반응이 정말 좋아요. 금세 떨어졌어요. 정말요? 네, 내일은 좀 더 많이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조금씩 양이 늘었어요. 200인분에서 300인분, 400인분까지요. 바쁘긴 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춘자 언니가 신문을 들고 왔어요. 선호가, 이거 봐. 지역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동네 국밥집, 대형 병원 납품으로 화제라는 제목이었어요. 어머, 내가 신문에 나왔네. 기사를 읽어보니 박 원장님이 인터뷰를 해주신 것 같았어요. 병원 직원들이 제 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떤 정성으로 만드는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그 후로 식당에 찾아오는 손님이 늘었어요. 신문을 보고 왔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젊은 사람들도 와서 사진을 찍고 갔어요. 사장님, 병원에 납품하는 그 국밥이에요? 네, 맞아요. 우와, 대박이네요. 평소 보기 힘든 젊은 손님들이 와서 국밥을 먹고 맛있다고 하니 신기했어요. 갑자기 유명해진 기분이었어요. 일주일 후에는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어요. 카메라맨과 리포터가 와서 국 끓이는 모습을 촬영했어요. 어떤 비법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성껏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끓이는 거죠. 25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하셨다고요? 네, 아들 키우면서 시작했어요. 인터뷰하는 게 어색했지만 최대한 솔직하게 답했어요. 며칠 후 방송이 나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정말 많은 손님이 왔어요. 점심시간에는 줄을 설 정도였어요. 평소 조용하던 식당이 북적북적해졌어요. 춘자 언니도 깜짝 놀랐어요. 선호가 이게 꿈이야 생신가?
나도 믿기지 않아. 바쁘긴 했지만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현수와 가영이는 한동안 보지 못했어요. 아마 저에게 어떻게 나와야 할지 모르겠나 봐요.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날 가영이가 혼자 왔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가영아. 어서 와라. 가영이는 테이블에 앉았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가영이를 봤어요. 그날의 일이 떠올랐지만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어요. 괜찮다고 했잖니.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가영아, 우리 병원 직원들이 어머니 국밥을 제일 기다린대요. 가영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매일 점심시간마다 어머니 국이 나오는 날을 확인해요. 그리고 정말 맛있다고 집밥 같다고 말해요. 그래.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때 몰랐어요. 가영이가 울먹였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체면 때문에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어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다. 국밥을 끓여서 가영이 앞에 놓았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서요. 먹어봐. 가영이가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라. 가영이가 국밥을 다 먹고 나서 말했어요. 어머니, 병원에서 직원들이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해요. 어떤?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정말 따뜻한 분이라고요. 가영이의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원장님도 어머니를 정말 좋아하세요. 병원 직원들 사기가 많이 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네, 어머니 덕분에 저도 병원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가영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현수 오빠도 회사에서 자랑하고 다녀요. 어머니가 방송에 나왔다고요. 그렇구나 싶었어요. 현수도 이제 제 일을 자랑스러워 하나 봐요. 어머니,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라. 가영이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웃었어요.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주에는 현수가 왔어요. 회사 동료들과 함께였어요. 어머니, 제 회사 동료들이에요. 안녕하세요. 방송 봤어요. 유명한 분이시네요. 현수의 얼굴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저를 소개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만든 국밥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동료들이 국밥을 먹고 진짜 맛있다고 했어요. 현수가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기뻤어요. 저녁에 현수가 혼자 남았을 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해요. 뭐가? 이렇게 큰 일을 해내시다니. 아직 시작이야.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아요. 현수의 말이 맞았어요. 병원 외에도 다른 곳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게 변했어요. 가영이도 현수도 그리고 저 자신도요.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냄비 바닥의 글씨를 다시 생각했어요. 사랑은 정성으로, 국은 시간으로.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정성껏 시간을 들여서 만든 음식은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걸 배웠어요. 체면이나 격식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요. 다음 달에는 새로운 계약도 몇 개 더 있어요. 더 바빠질 것 같지만 걱정되지 않아요. 이제 정말 시작이니까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을 끓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부심을 갖고요. 계약이 늘어나면서 식당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새로운 장비를 들여놓고 작업 공간도 넓혔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식당에 나왔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춘자 언니와 새로 고용한 김아주머니가 이미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언니, 일찍 오셨네요. 요즘 일이 많아져서 일찍 와야지. 춘자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처럼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큰 솥 3개에서 동시에 국을 끓였어요. 미역국, 된장국, 갈비탕까지요. 병원뿐만 아니라 근처 회사 2곳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오전 10시 배송을 마치고 식당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일반 손님들을 받을 시간이에요. 예전보다 훨씬 많은 손님이 와요. 방송 이후로 멀리서도 찾아오시거든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식당 한켠에서 장독대에 된장을 퍼내고 있었어요. 내일 쓸 된장국 재료를 미리 준비하는 거였어요. 구수한 된장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어요. 이 냄새를 맡으면 언제나 마음이 편해져요. 어릴 적 어머니가 된장국 끓이시던 기억이 떠오르거든요.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가영이가 서 있었어요. 오늘은 병원 가운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가영아, 언제 왔니? 방금 왔어요. 가영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응? 가영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저 오늘부터 여기서 하루 돕고 가도 될까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병원 일은? 오늘 휴무예요. 앞으로 휴무일마다 와서 도우려고요. 가영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었어요. 마음만 알면 되니까요.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가영이가 앞치마를 메고 제 옆에 섰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가영이와 함께 일하니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춘자 언니가 보더니 웃었어요. 며느리가 참 예쁘다. 네, 감사해요. 가영이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녁 무렵 현수도 왔어요. 아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걸 보고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가영아, 여기서 뭐해? 도와드리고 있어요. 힘들지 않아? 아니에요, 재미있어요. 가영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현수도 자연스럽게 일을 도왔어요.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간단한 심부름도 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해요. 뭐가? 이 모든 걸 혼자 해내셨다니. 현수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들이 저를 인정해주는 거였어요. 하루 일을 마치고 3명이 함께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한 된장국과 밑반찬이었지만 맛있었어요. 어머니, 국 정말 맛있어요. 가영이가 말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많이 먹어라. 네, 많이 먹을게요. 식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는데 가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앞으로도 계속 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정말 감사해요. 가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쁜 눈물인 것 같았어요. 밤늦게 가족들이 돌아가고 저는 혼자 식당을 정리했어요.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게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냄비를 닦으면서 바닥의 글씨를 다시 봤어요. 사랑은 정성으로, 국은 시간으로.
이제야 정말 이해할 것 같았어요. 체면은 입으로 하는 말이지만 진심은 냄비 속에서 천천히 끓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간이 걸려도 결국 진심이 전해지는 거였어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들이 함께 할 거니까요. 큰 솥에서 끓고 있는 국물을 바라봤어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김 속에서 희망이 보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날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정성껏 끓인 국물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 말이에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혜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